패스마스터란 수식어가 붙을 만한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직 데브라이너 하나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손흥민은 데브라이너가 보여줬던 모든 패스 스킬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공이 발 앞에서 멈추는 시그니처 패스는 데브라이너의 것만이 아니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드라마에 아직도 토트넘 현지는 뜨겁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월 11일 새벽 브라이튼에게 전반전 1대0으로 끝나가고 있었으나 후반전 교체 투입되어 들어온 손흥민이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96분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결승골을 도우면서 또 다시 영웅 본능을 발휘해 극장 승리를 챙겨가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손흥민이 아시안컵 차출로 대략 한 달간 빠져있는 기간 동안 토트넘의 성적은 꽤나 좋지 않았습니다. 맨시티에게 팝컵에서 패배하며 트로피를 들 수 있는 또 다른 대회에서 탈락해버렸고 바로 직전 경기인 에버튼전에서도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동점골을 먹히며 승리를 챙겨가는데 실패했는데요. 그렇기에 손흥민은 아시안컵 탈락 직후 비행기로 장거리를 이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음 브라이튼전에서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브라이튼은 바로 이전 맞대결에서도 토트넘을 4대2로 꺾은 전적이 있었고 그만큼 절대로 쉽지 않은 상대였기에 토트넘은 경기 내내 끌려다니기 일쑤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 가장 많은 경기를 뛰어온 손흥민의 몸 상태를 고려해 가급적이면 곧바로 경기에 출전시키고 싶지는 않았겠으나 이 답도 없는 경기력을 해결해줄 열쇠는 오직 손흥민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은 60분이 되자마자 곧바로 옷을 갈아입으며 경기에 출전했고 교체 투입 1분 전 사르가 적절한 타이밍에 동점골까지 만들어주면서 이제 손흥민이 영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오자 토트넘의 공격은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결국 경기가 끝나기 직전 토트넘의 아름다운 역습 플레이가 터져나왔는데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메디슨과 손흥민 그리고 히샬리송의 삼각편대는 브라이튼의 압박을 빠져나왔고 손흥민은 측면으로 내달리며 공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달려오는 브레넌 존슨에게 아름다운 궤적의 크로스를 연결하여 결승골을 만들어낸 것이죠. 교체 투입되자마자 또 다시 드라마를 연출해낸 손흥민의 능력에 놀란 현지 중계진이었지만 경기 후 이어진 골 장면 분석에서 그들은 손흥민의 패스 스킬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 높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은 대부분 넓은 시야와 일정 수준 이상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브레넌 존슨을 발견하는 건 다른 선수들도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머리로는 생각이 가능해도 대부분은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사실 이런 부분이 바로 세계적인 선수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부분이다. 특히 손흥민은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거의 경기장이 절반 이상을 가로질러 뛰어왔다. 몸에 속력이 붙은 상황에서 정확한 킥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는 유럽 전체를 뒤져봐도 몇 없다. 당장 세트피스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연결해주는 전담 키커들도 정작 오픈 플레이 상황 속에서는 킥 실수를 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정확하고 힘있는 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디딤발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가 중요한데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킥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키커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킥의 구질을 보여줄 수 있다. 오늘 보여준 어시스트 장면은 바로 손흥민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손흥민은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달려왔음에도 반대쪽의 브레넌 존슨에게 힘이 실린 크로스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 공이 존슨의 발 앞에서 딱 멈추는 이 패스 스킬은 오직 맨시티의 데브라이너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기술이었다. 프리미어 리그에는 또 다른 패스 마스터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극찬함과 동시에 패스가 동료 공격수의 발 앞에서 속도를 죽이며 정확하게 멈추는 이 패스 스킬이 마치 세계적인 미드필더인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를 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가볍게 킥 동작을 취했음에도 공이 힘있게 쭉쭉 뻗어나가고 선수 앞에서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으며 공이 발 앞에서 정지하는 기술은 그야말로 데브라이너의 시그니처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적인 패스 스킬을 손흥민이 브라이튼전에서 경기가 끝나기 직전 보여주며 결승골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사실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면모는 이번 경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토트넘의 가장 자랑하던 공격 루트는 바로 손흥민과 케인의 손캐 조합이고 케인이 아래로 내려와서 포스트 플레이로 등을 지켜낸 뒤 전방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날카로운 킬러 패스를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수많은 골을 만들어냈었는데요. 하지만 케인은 트로피를 들기 위해 토트넘을 배신하고 미넨으로 떠났고 이제 팀의 마지막 레전드가 되어버린 손흥민은 케인이 맡았던 역할마저 자신이 전담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손흥민에게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던 케인이 나갔으니 토트넘의 성적 하락은 물론이요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도 반토막이 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은 모두 빗나가 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오히려 케인이 있을 시절보다 더 성적을 잘 내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선두권과의 격차는 크지 않아 우승 경쟁에 도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손흥민은 시즌 초 측면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며 토트넘의 9경기 무패 행진에 공헌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뒤에서 케인이 대신 패스를 넣어주고 있었으니 손흥민이 굳이 그 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지. 손흥민은 도움 2자릿수를 2시즌 연속으로 올린 기록도 존재하고 2016년도부터 최소 도움 6개 이상을 꾸준히 기록해 오던 완성형 공격수였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고작해야 21경기를 뛰었을 뿐인데 벌써 12개의 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 하이 시즌은 바로 21-22 시즌으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시즌 손흥민은 득점왕까지 탔음에도 리그 베스트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시즌에 뽑은 올해의 팀은 아직도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리그 베스트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손흥민의 이름을 적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과거 득점왕을 타고도 리그 베스트에 들어가지 못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가장 어이가 없는 결과였다. 그 시즌 호날두와 마네는 결코 손흥민보다 낫지 못했다. 호날두는 골문 앞에만 박혀서 골을 주워먹기만 했을 뿐이고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오히려 전체적인 경기력에 악영향만 끼쳤다. 결국 손흥민은 그 시즌 인기 투표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은 리그 베스트에 가장 먼저 뽑힐 선수라고 본다.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으나 골의 순도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맨시티의 홀란드는 항상 강팀을 상대로는 침묵한다. 그리고 맨시티가 약체팀을 상대로 다득점을 뽑아낼 때만 갑자기 골을 몰아넣는다. 하지만 손흥민은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들만 꽂아 넣는다. 위기의 순간에 강해지는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지금 챔스권 밖으로 순위가 밀려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아시안컵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며 소속 클럽으로 돌아오게 된 손흥민이었지만 이제 손흥민이 복귀한 토트넘은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끼워 맞춰졌는데요.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도 마침내 전부 부상에서 복귀하였고 아마 지금의 토트넘이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의 울분을 쏟아내듯 토트넘에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어시스트를 올리며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니 남은 시즌 손흥민이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 기록을 쌓아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국가대표에서는 형편없는 감독 밑에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던 손흥민이지만 토트넘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명장이죠. 다음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다시 한번 득점력을 폭발시키면서 득점 순위 1위 홀란드와 2위 살라의 기록을 바싹 추격해보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